자, 상승장 하락장의 모습입니다. 횡보장은 누가 봐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이게 지지 저항이 딱 그어져요. 선을 그어 보면 하락장은 그냥 폭락, 하락. 그죠?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시장을 차트 캔들로 보면 하락장이라고 하고요. 상승장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인버스 ETF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하락했을 때도 저는 인버스 ETF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기의 영역, 단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경제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전략을 앞으로 내가 이 방법을 평생 쓴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 번 먹고 말 거면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엔 내가 어떤 인버스 ETF로 수익이 났으면은 결국엔 또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고요. 맨징의 용도로 쓰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차라리 선물 옵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 옵션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현물 투자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레버리지 ETF도 분류는 사실 파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인버스 ETF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저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쫄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최고의 호재, 주식의 최고의 호재는 싸진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싸지면은 상장 폐지 당하고 거래 정지 당하고 망하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 경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해지가 되는 거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만 천천히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는 앞으로 지수 ETF를 하기 싫으면 그때 하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ETF를 이제 강의로 했었을 때 이 ETF를 망한 경우가 표본이 작지만 그래도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10년 좀 안 되게 하면서 그 200명 중에 대부분 100% 알아보니 다 인버스 ETF였습니다. 인버스 ETF에 물려가지고 다시 주식장이 좋아져도 안 되고 다시 하락장이 와도 그 평단가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엔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물려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인버스 ETF는 초보 입문자 분들은 저는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투자 인생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뒤에 있던 부분인데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래 좀 학원에서도 막 미리미리 한 번씩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미리 얘기하고 뒤에서 보면 또 반갑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월봉 차트를 보자. 이렇게 뒤에 있는 얘기, 앞에 있던 얘기 그대로 또 했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참 많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틀리겠지만 틀릴 확률이 높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박스권에 머물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제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예전에 보여준 적은 있지만 트레이딩 뷰라는 곳에서 차트로 M2 통화량으로 딱 나누면은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른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옛날보다는 지수가 높아졌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물가 상승률 때문이에요. 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거기에 맞춰서 물가 대비 오른 것 뿐입니다. 사실 거의 98년도 이후로 그 차트를 보면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차트만 보면은 아니다 라고 나올 수 있죠. 뭐 그것만으로도 한국 경제 성장을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거기에 조금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계속 횡보가 될 거다. 그래서 변동성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레버리지 ETF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 변동성, 그 탱탱불처럼 튀기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거잖아요. 자주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ETF가 망하면은 한국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지수 ETF다. 지수 ETF 고르는 방법 쭉 있고요. 여기 쭉 있고, 재테크 VOD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뭐 저보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제 방법이니까 한번 써보고 안 되면은 뭐 별로이면은 괜찮은 것만 이렇게 선취해서 자신의 어떤 공부 기준 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한번 선취해서 좀 넣어 보시면 좋고 아직 틀이 없으신 분들은 저걸 틀을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아니면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합니다.
자, 양날의 검 레버리지 ETF. 자, 레버리지 ETF의 핵심은 양날의 검인데요. 요거 다 내용 중에서 핵심 딱 하나입니다. 천천히 매수하자. 레버리지 ETF 핵심 천천히 매수하자.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별표 치고 형광펜 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요게 핵심이에요. 분할 매수를 아주 천천히 하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 아주 천천히 하면은 평단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주 사고요. 그 다음에 두 주 사고요. 그 다음에 네 주 사고. 그 다음에 8주 사고. 물론 이렇게 되면은 무지성 이제 분할 매수가 되니까 언젠간 현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100주 사는 것보다 낫죠. 한 주, 두 주, 네 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단가 맞추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좀 더 정교하게 뭐 지지 저항을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평선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대 가장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떨어졌을 때 하는 방법, 뭐 피라미드 매수법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본질, 마인드, 주식의 본질, 네,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 이게 가장 핵심. 여기에서 이 본질에 의해서 파생된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자신 있게 자신이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잘못 물려서 평단가 못 맞추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융투자협회 가가지고 아주 소액으로 가격이 변경 계속 되는데 여기 캡처한 거 기준으로는 3,000원인데 25년 후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ETF 교육까지 들으면은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1배수도 좋긴 한데 저는 그 2배수를 천천히 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레버리지 ETF 2배수를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ETF 앞에 하긴 했는데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의 시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니면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